과정 속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나면 안 돼요. 후보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은 방향이죠. 결국 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글쎄 그것도 또 본인들이 아마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뭐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친소관계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하고의 친소관계? 후보님과의 친소관계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분들 안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모시려고 내가 한 거지 뭐 무슨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반문 빅텐트 이렇게 좀 꾸리는 것 같은데 선거 캠프라는 게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병준, 김한길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볼까요? 왜 선대위에 와가지고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잡음이 나면 안 돼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좀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회색이 짙었던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나자 어렵사리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 정치는 급기야 밖으로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 정치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저도 불행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둘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한길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안철수입니다. 김한길이 안철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 김종인 대표 누구든지 민주당의 패권 정치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2016년에 민주당 총선 때는 선대위라는 게 뿌리지도 않고 선거한 거야.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선대위 없이도 정당이 선거를 할 수 있어야지. 후보가 분명하게 자기 의견이 있을 때는 그 후보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은 방향이죠. 결국 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님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떡 세 덩이를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체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떡을 세 덩이를 다 드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원톱이면 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삼김 선대위다. 제가 볼 땐 뻔해요. 홍준표 대표님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 분명히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화를 나눴을 때 저희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는 혹시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접촉도 하고 있고. 일부 후보와는 소통을 하는데 제 전화는 잘 받으십니다. 결국은 후보의 노력에 의해서 풀리는 문제이지 먼저 그분들이 손을 내밀기도 애매하고 저는 후보가 꾸준히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후보가 나서야겠다. 예,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죠.
결국 우리 모두가 의심했던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댔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최근에 검찰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부정부패 수사를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왜 받았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저를 자꾸 이상한 그 나쁜 사람으로 몰고 그 뭐 이상한 수사 정보 흘려가지고 이상한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참 깝깝하긴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지금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구속 기간이 22일이죠. 알고 계시죠? 예. 지금 5일 남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소환을 했는데 불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구속 기간 만료일에 공소를 제기를 할 텐데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졸속 기소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때 맞춰서 또 코로나 확진까지 됐어요? 최선을 다해도 좀 부족할 판에 아예 지금 이렇게 수사력이 100% 지금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지지율 적합도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컨벤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시기이다. 심각한 양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가족 비리는 어느 정도의 수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처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족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공익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율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돼서 우리 언론과 우리 시민단체도 정경심 교수를 검증했던 것만큼 김건희의 이러한 허위 이력 조작 문제나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개입이 검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은 더 2배 이상으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혜경 씨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좀 언론이 과잉 취재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어느 측만 피해를 본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죠. 양쪽 후보의 부인 모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후보자든 혹은 후보자의 부인이든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어느 특정팀 팬은 없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혜태, 기아, 지방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논란이 있을만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든 카피든 뭐랄까요, 좀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하는 거죠. 약간 많이 나갔다, 건드리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주장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2월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예산 해결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여기 고정이 된 것이고, 의견을 모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부러 뭐 장군 목 입고 왔지만 뭐 이거는 또 색다른 이벤트니까 또 서울의 중심이 김포 쪽으로 갑니다. 바다를 끼고 서해안시대가 오니까 관광 하류가 보안산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방하죠.